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공구의 마모 상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AI 솔루션을 실제 적용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돼 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영국도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략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가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일반 카메라 하나로 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상 속 물체의 색상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물체를 정밀하게 추적하게 됩니다. 기습 폭설 뒤 영하권 추위로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이면 도로와 지하차도 등 그늘진 곳을 지나다닐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조 공정이 각종 공구에 마모되면 생산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경험에 의존해 교체 시기가 부정확했는데 공구의 마모 정도를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제조 공장 자체는 이미 자동화됐지만 각종 공구의 마모 정도는 여전히 사람이 일일이 판단해야 합니다. 숙련된 전문가도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데 자칫 너무 늦게 공구를 교체하면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공장은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공구의 마모 상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구 교체 시기를 정량적으로 예측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품질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라는 것이 유행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와 기계, 철강 산업들이 몰려있는 이 지역 다른 공장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실제 적용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제공해주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GPU 서버 등 인공지능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련 세미나와 교육도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별 중점 산업의 제조 현안 해결과 영남권의 AI 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부산과 같이 영남권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비 노후화와 인력난 등으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제조업과 인공지능 접목이 잃어버린 지역의 생산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영국도 국가 차원에서 공격적 AI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확대인데요. AI를 통해 국가 재건을 꾀하는 영국의 전략을 윤현숙 기자가 현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캠퍼스 내 한 건물. 굉음과 함께 수백 개의 서버가 뿜어내는 푸른 불빛과 열기가 가득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 던 데이터 센터입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 AI 연구자원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로 핵융합 에너지 연구부터 신약 개발까지 각종 난제를 해결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AI 산업을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하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 문제가 골칫거리. 이곳은 서버에 직접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신기술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모델도 구축했습니다. We can attract investment in here because of AI and use that investment to make productive energy circuits. We can be providing hot water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is becomes part of an energy solution. 영국 정부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AI 인프라를 대폭 늘려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의 AI 성장 구역을 지정해 규제를 풀고 오는 2030년까지
AI 인프라를 20배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The UK government is funding the creation of some AI growth zones, which will have relaxed regulation and incentives to basically create AI infrastructure in certain locations around the UK. They're all strategically placed in locations that are quite close to where a lot of the AI excellence in the UK is.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재건의 동력으로 천명한 영국. 세계 정상급 인재와 탄탄한 자본시장 등 전통적 강점에 공격적인 인프라 확장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영국은 글로벌 AI 강국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YTN 윤현숙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연구팀이 일반 카메라 하나만으로 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영상 속 물체가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색상을 조정해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해 물체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카메라 하나로 물체의 위치는 물론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고 조명이 바뀌거나 배경이 복잡해져도 안정적으로 물체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작업자에게 원격 전문가의 지시나 안내 표시를 실제 장비 표면에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 제조 현장의 원격 지원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4년 전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전 세계에 이른바 메타버스, 가상현실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관심이 멀어져서 가상현실보다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메타도 100조 원 넘는 손해만 보고 4년 만에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의 상대와 펜싱 대결을 하고 아바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메타버스 세상. Future is going to be beyond anything we can imagine. 4년 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가상현실은 전 세계에서 열풍처럼 번졌습니다. 실제 무거운 아령을 들지 않아도 전기 신호로 운동 효과를 느끼게 만들거나 We're not looking to replace the gym, but at least add value to what exercising is all about. 가상 공간에서 압박감을 조절하고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서 실제 업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There's no role play. It's just you. It shows how you respond under pressure. It shows if you're a good communicator. 하지만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에서는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메타마저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21년부터 가상현실과 VR기기 제조 분야에서 우리 돈으로 103조 원 넘는 손실을 본 탓입니다. 저커버그도 최근엔 레이벤과 협업한 스마트 안경처럼 가상현실보다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et you stay present in the moment while getting access to all of these AI capabilities that make you smarter, help you communicate better, improve your memory, improve your senses. 메타가 가상현실 예산을 줄인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추는 것으로 해석했고 메타 주가도 3% 넘게 올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타링크는 SNS를 통해 이용 가능 지역으로 표시된 한국 지도와 함께 스타링크의 고속, 저지연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한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로 도서, 산간, 해양 등 지상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한 통신망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스타링크 코리아의 국내 공식 협력사인 SK텔링크와 KT셋은 국내 해운, 조선사와의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고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피난안전구역과 종합방재센터에 스타링크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관석화입니다. 찬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혈압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지면 우리 혈관이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은 바로 오므라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니 혈압이 상승하는 건데 작은 변화라고 느껴지겠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혈압 환자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수는 지난 2020년 671만 명에서 2024년 760만 명으로 5년간 약 13%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방치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겨울이 되면 혈압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 정상 수치였던 사람이라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겨울철 혈압관리법,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나트륨 줄이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절주, 또 금연과 체중 관리 등인데요. 필요하다면 약물로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혈관 장기 손상을 예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혈압을 체크하고 과한 야외 활동은 피하면서 체온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번 겨울 정기적인 혈압 체크와 생활 습관 관리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 확실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비타민 D가 유난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 상태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바로 사무실과 학교 중심의 실내 생활과 적은 야외 활동, 또 자외선 차단제 사용 증가로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자외선 B가 피부까지 도달하지 않는데요. 서울 기준 12월에서 2월 정오에 30분에서 60분 정도 햇빛에 노출돼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감소해 뼈가 약해지고 또 근육도 줄어 골절과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게다가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줘 감기나 바이러스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는 비타민 D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햇빛이 아닌 음식으로 하면 됩니다. 고등어와 삼치,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 100g이면 200에서 600 IU의 비타민들을 얻을 수 있고 겨울에는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굴과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달걀 노른자도 좋습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하면 주 2회에서 3회 정도 등푸른 생선, 매일매일 달걀 1개에서 2개, 표고버섯을 활용한 국물 요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비타민 D 저장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올겨울은 햇빛에만 맡기지 말고 음식으로 야무지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권석화였습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설 여파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처 제설이 안 된 골목길과 이면 도로 등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에 넘어질까 종종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편도 4차로 대로가 꽉 막혀 거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도로에 버려진 화물차들 사이로 승용차와 버스가 아슬아슬 피해가기도 합니다. 끔찍했던 전날 밤 도로 상황을 피해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며 아침부터 지하철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겨우 출구를 나와서도 추운 날씨에 몸을 꽁꽁 싸맨 채 혹시나 빙판에 미끄러져 다칠까 걱정입니다. 너무 추워요. 종종 걸음으로 나왔죠.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다녀야겠어요. 차를 가지고 나온 시민들은 얼어붙은 도로에서 혹시 사고라도 날까 마음을 졸이고 평상시보다 길에 블랙아이스 같은 게 있을까봐 속도를 못 내고 더 천천히 오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지체되고. 출근에 나선 직장인들은 흐르는 시간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한 10분, 20분이면 올 거리를 거의 30분 넘게 걸리기도 했었고 택시도 너무 안 잡히고 버스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출근한 자영업자는 가게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려 직접 삽을 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 시작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더 쌓여서 좀 열심히 제설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산동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전날 2시간 정도 내린 눈이 주차된 차량들 위에 두껍게 쌓여 있고 길에는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전날 내린 폭설 여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도심 곳곳은 종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정부가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 겨울에도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겨울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3주차 최대 수요를 88.8에서 94.5기가와트로 전망하고 이에 맞춰 공급 능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최고 전망치인 94.5기가와트의 경우 역대 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인 지난 2022년 12월 23일의 수요와 같습니다. 기후부는 전망치와 예비력을 포함해 다음 달 3주차에 111.5기가와트의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는 등 올겨울 매주 100기가와트 이상의 공급 능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가을은 전반과 후반의 기후가 뚜렷하게 다른 변동성이 큰 계절이었습니다. 기상청은 2025년 가을철 기후 특성에서 10월까지는 평년보다 덥고 비가 자주 내렸지만 11월부터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가을철 기후가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과 10월 평균 기온과 강수 일수는 관측 이래 1, 2위를 기록할 만큼 높았습니다. 서귀포는 10월 13일에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고 강릉은 10월 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동안 비가 이어지며 역대 가장 긴 강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11월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강수량이 평년의 42.5%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상청은 계절 내 기후 변화폭이 커지고 있다며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 위험 기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해외 직구를 이용하던 소비자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누군가가 도용해 물건을 수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쿠팡은 이번 해킹 사태로 유출된 정보 중 통관 부호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은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경북에 사는 A씨는 관세청으로부터 셔츠 8.1kg이 통관됐다는 내용의 국민비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손세정제 반입이 허가됐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잇따라 통관됐다는 소식에 당황한 A씨. 배송지를 조회해봤더니 셔츠는 서울 중구로, 손세정제는 인천으로 배송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데 도용 신고하고 바로 재발급 조치를 했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A씨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앞서 해외 직구를 위해 등록해두었던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해 쿠팡에 문의했지만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구를 한 곳은 쿠팡 말고 다른 데도 없고 쿠팡에서 유출된 게 맞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은 국회에 나와서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현관 비밀번호 이외의 정보는 유출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개인 통관 고유부에도 함께 유출됐죠? 아직 조사 과정에서 통관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쿠팡을 통해 처음 해외 직구를 할 때 통관 부호를 등록하는 만큼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통관 부호를 개인이 직접 쿠팡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인 통관 부호도 같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가운데 관세청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부호 유출을 우려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재발급 요청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통관부호 유출 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앞서 쿠팡이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던 만큼 시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는 지난 2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1,780만 4,5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수보다 18만 명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이용자 수 증가세를 보이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바뀐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간 이용자 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연속 1,70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대규모 유출 사태로 확산한 지난달 29일 이후 카드 정보 삭제나 비밀번호 변경, 탈퇴 등을 위해 쿠팡 플랫폼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올해 출시된 인기 노트북 중 무게는 LG전자 제품이, 구동 속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기 노트북 5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LG전자 노트북의 본체와 충전기 합산 무게가 1,374g으로 가장 가벼웠다고 밝혔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한 경우 구동 속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빨랐으며 디스플레이 품질은 애플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연속 사용 가능 시간은 레노버가 13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음향 품질은 애플과 레노버,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삼성, LG전자와 아수스, 레노버, 애플 제품 모두 전면 카메라 품질이 우수했으며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금액이 9조 461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된 1차와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9조 668억 원 가운데 사용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99.8%인 9조 461억 원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전체 사용 금액의 절반 가까이인 40.3%를 차지했고 마트와 식료품 16%, 편의점 1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 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 회복 국면으로 바뀌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가운데 누에로 만든 홍잠이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 실험과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누에를 찌고 동결 건조해 홍잠을 만듭니다. 홍잠은 넓고 다양한 기능성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누에라는 뜻으로 지난 2017년 국민 공모로 선정한 이름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홍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2주 동안 고지방 사료만 먹인 비만쥐 평균 체중 증가량은 30.37g이었지만 홍잠을 함께 먹인 쥐는 25.25g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 증가량이 17% 이상 감소했고 간 중성지질과 간 콜레스테롤이 각각 56%, 41%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인 대상 인체 적용 시험에선 12주 동안 홍잠 분말을 섭취한 군에서 체중이 0.9kg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잠 분말 등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파는 농업인들은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단백질 섭취에 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고 구매자분들은 30대에서 40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그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들 구입을 하고 계셨고 농촌진흥청은 홍잠이 국내외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홍잠은 단백질 함량이 70% 정도 함유되어 있는 고단백질 소재로서 건강하게 체중 감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함께 고품질 홍잠을 연중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 사육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